안녕하세요. 54세 된 박미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여러분들도 절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저는 평소에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특히 개인 위생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은 기본이고요. 샤워도 하루 걸으면 찝찝해서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귀 청소는 제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귀가 더러우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면봉으로 깨끗하게 파라고 하셔서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귀를 팠어요.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깨끗하게 파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꿀 뻔한 큰 실수였어요. 일단 제 상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편이랑 둘이 분당에 살고 있어요. 딸 하나 있는데 벌써 결혼해서 따로 살거든요. 남편은 물류회사에서 격리부장 하고 있고요. 저는 동네 대형마트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나가는데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회계사무소에서 25년 동안 일했는데 그 사무소가 문을 닫아서 49살에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때 퇴직금으로 2,8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딸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썼어요. 지금은 남편 월급 380만 원에 제 파트타임 수입 12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5억 2천만 원이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을 2억 2천만 원 받아서 이자만 한 달에 120만 원 나가요. 그래도 다행히 생활비 빼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저축하고 있어요. 딸 결혼 준비금으로 많이 써서 지금 다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문제였어요. 3월 어느 토요일이었는데요. 남편은 회사 동료들이랑 골프 가고 딸은 시댁에 인사 가고 해서 집에 혼자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었는데 오후에 샤워를 하고 나서 평소처럼 귀 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평소보다 더 깊게 면봉을 넣었어요. 뭔가 더 안쪽에 귀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면봉을 넣고 빙빙 돌렸는데 갑자기 푹 하고 들어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뚫린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액체 같은 게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거울로 보니까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패닉이 왔죠. 급하게 티슈로 닦으면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남편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들리는 것 같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나고요. 그제서야 제가 귀에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골프장에서 바로 달려왔는데요. 제가 상황 설명을 하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응급실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좀 기다려 보자고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귀 파다가 상처 나는 거는 흔한 일이라고 나와 있고 하루 이틀 있으면 괜찮아진다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피가 나고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래서 결국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고막에 구멍이 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고막 천공이라고 하는데 면봉이 고막을 뚫어서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청력이 떨어진 거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청력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고 제가 뭔 짓을 한 건가 싶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는 해주셨는데 일단 항생제 처방해 주시고 염증 안 생기게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진짜 회복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연적으로 아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오른쪽 귀로는 거의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남편이 말하는 것도 왼쪽 귀로만 들리고 텔레비전 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크게 틀어야 들렸어요.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귀가 아픈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딸한테도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는데 딸이 울면서 병원부터 제대로 된 데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바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예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약이 2주 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인터넷으로 계속 관련 정보를 찾아봤는데 어떤 글은 희망적이고 어떤 글은 절망적이고 정말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 사이에 직장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병가를 냈어요. 베이커리 일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하는 일이라서 귀 상태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동료들도 다 걱정해주고 어서 나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일상생활이었어요. 소리가 한쪽으로만 들리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길 걸을 때도 자동차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고 집에서도 초인종 소리나 전화벨 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른쪽에서 말하면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남편이 오른쪽에 앉아서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항상 왼쪽으로 옮겨 앉아달라고 해야 했어요. 2주 후에 드디어 대학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고막에 구멍이 꽤 크게 나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으로 보여주시는데 정말 둥그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현실감이 왔어요. 제가 정말 큰일을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 정도 크기면 자연 치유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막 성형술이라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귀 뒤쪽 피부를 조금 떼어내서 고막 구멍을 막는 수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비는 대략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고요. 그때 남편이랑 딸이랑 같이 상담을 받았는데 다들 수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귀부터 고치자고요. 저도 사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한 달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달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샤워할 때도 귀를 막고 했어요. 그리고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해서 외출도 거의 안 했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드라마 보는 것도 재미없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어색하고요.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대화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녀회 모임도 빠지고 회계사무소 동료들 원래 모임도 취소했어요. 집에서만 있으니까 자꾸 인터넷만 보게 되더라고요. 고막 천공에 대한 정보를 계속 찾아보고 수술 후기도 읽어보고 같은 증상을 겪은 사람들 경험담도 찾아보고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수술 후에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술했는데도 청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글도 있고요. 정말 매일 밤마다 걱정되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그 사이에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일을 못 나가니까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줄어들었고 병원비는 벌써 150만 원 넘게 나갔어요. 검사비, 약가, 진료비 합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술비까지 합하면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적금에서 돈을 빼야 했는데 그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딸 결혼 준비하느라 저축한 돈을 많이 써서 이제 겨우 다시 모으기 시작했는데 또 빼야 하니까요. 남편이 괜찮다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수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더 긴장되었어요.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수술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딸 낳을 때도 자연분만이었고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수술이라니 정말 무서웠어요. 수술 전날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밤 12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긴장되어서 어차피 잠도 안 왔거든요. 남편도 옆에서 뒤척뒤척 하는 게 걱정하는 게 보였어요. 수술 당일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정말 현실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면봉으로 귀를 깊게 판 결과구나 싶고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오셔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은 이런 수술이 많이 발달해서 성공률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마취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니까 수술이 끝나 있더라고요. 귀에 거즈가 많이 들어가 있고 머리 전체를 붕대로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바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히 막혀 있긴 했지만 수술 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일주일 후에 거즈를 빼고 확인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절대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정말 조심조심 지냈어요.
샤워할 때는 귀에 비닐을 씌우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도 조심하고 코 풀 때도 한쪽씩 살살 풀었어요. 딸이 매일 와서 밥 해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남편도 회사 일찍 들어와서 챙겨주고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서 거즈를 빼는 날이 왔는데 그때가 정말 떨렸어요. 수술이 잘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날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거즈를 빼시더니 고막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웃으시면서 아주 잘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막이 잘 붙었고 염증도 없다고요. 그 순간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간단한 청력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오른쪽 귀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조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면서 회복 과정을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정말 신기하게 매주마다 청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예전과 똑같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잘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직장에도 복귀했는데 동료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던지요.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소리들, 오븐 돌아가는 소리, 믹서 돌아가는 소리,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우선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큰 병만 아니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요. 예전에는 대충 넘어갔을 증상들도 이제는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귀 청소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면봉으로 귀 안쪽을 파는 건 절대 안 한다고 다짐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귀는 저절로 깨끗해지는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지는 저절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파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면봉으로 파면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거나 저처럼 고막을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귀 바깥쪽만 수건으로 살짝 닦고 안쪽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찝찝한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오히려 전보다 귀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일을 겪으면서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도 신중해졌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에 나온 건강 정보를 그대로 믿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확인해봐요. 특히 귀 청소 관련해서는 정말 잘못된 정보가 많더라고요. 면봉으로 깊게 파야 깨끗하다는 말이나 귀지를 자주 빼내야 한다는 말들이 다 잘못된 정보였어요. 가족들도 이 일로 많이 배웠어요. 남편도 예전에는 면봉으로 귀를 팠는데 지금은 절대 안 해요. 딸한테도 꼭 당부했거든요. 절대 면봉을 귀 안쪽에 넣지 말라고요. 특히 딸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귀 청소할 때도 조심하라고 미리 얘기해뒀어요. 어린 아이들은 갑자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교훈을 얻었어요. 총 치료비로 7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본인 부담이 컸거든요. 그때 건강을 위한 비용은 아끼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예전에는 병원비 아끼려고 검진을 미루거나 약간 아픈 것 정도는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아플 때 남편과 딸이 얼마나 걱정하고 돌봐줬는지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딸이 매일 와서 밥 해주고 집안일 도와주는 걸 보면서 제가 딸을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평소에는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때는 정말 많이 걱정해주고 챙겨줬거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모두 힘들어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부녀회 활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모임도 예전처럼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확실히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정기검진은 꼭 받고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고 무엇보다 함부로 몸을 다루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 경험담을 많이 얘기해요. 특히 저처럼 귀 청소를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말해줘요. 면봉으로 귀 안쪽 파면 절대 안 된다고, 저처럼 큰일 날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의사들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같은 얘기를 하니까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이비인후과에서 면봉으로 인한 고막 손상 환자를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귀 청소 도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귀 내시경이라고 해서 귀 안을 보면서 청소하는 도구도 있는데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안전한 귀 청소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귀는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하시면서 귀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불편하면 병원에 와서 제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 상태를 확인받아요.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체크받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혹시 귀지가 많이 쌓이면 그때 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해달라고 하고요. 이런 경험을 한 후로는 다른 건강 습관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본 건강법들을 무작정 따라 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고 나서 하려고 해요. 특히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요. 운동할 때도 무리하지 않고 음식도 몸에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먹지 않아요. 무엇이든 적당한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냥 참고 지냈는데 이제는 스트레스도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아서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통해서 풀려고 노력해요. 남편이랑 주말에 등산도 가고 친구들이랑 요리 모임도 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활동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딸한테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 경험을 통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줬으면 해요. 딸도 제 일을 보고 나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기검진도 꼭 받겠다고 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막 천공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고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나았으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로 잘 회복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회복이 안 되었다면 정말 큰일이었을 거예요.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 짧은 기간 동안만 경험해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쪽 귀로 소리가 잘 들리는 것만 해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 대화소리, 이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귀가 간지럽고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도 면봉이나 다른 도구로 귀 안쪽을 파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귀지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인위적으로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불편하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처리받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 나온 건강 정보들을 맹신하지 마세요. 특히 귀 청소 관련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아요. 무엇이든 몸에 관련된 일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하시기 바라요. 건강은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아서 회복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예방이 최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경험담을 나누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저처럼 하지 마시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